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문재인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젯밤에 이태원 일대가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경찰과,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경찰청, 그 다음에 용산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이제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이 합동으로요 마약 단속이 나왔답니다. 대대적으로 이태원에요 클럽이 16개가 있다는데 전부 다 조사에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약, 대한민국의 마약 정전국이 아니고요, 마약의 침입, 마약 속도가, 마약 사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일부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당연한 이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그 관련 기관의 조사, 현장 조사에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이제 마약은요, 이게 이제 국제사범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도 이 관련 수사를, 수사가 아니고 이제 법률적인 경우는 수사가 아니죠. 수사권이 없어요. 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이 관련 기관에, 경찰, 검찰에 다 넘겨주고 있는데, 요 마약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도 국정원의 정보 역량과 그동안의 이제 노하우, 이런 걸 볼 때 넘겨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을, 옛날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주듯이 국정원의 마약 정보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아울러서 산업기밀을 빼가는 요 산업기밀 유치범에 대한 수사권도 법률상 수사권입니다. 예, 요것을 꼭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국정원의 수관 사업이에요. 요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문재인과 문나의 소환이 임박했다, 요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그동안에는 이원석이가 봐주는 바람에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요. 자, 이 신임 심우정 총장 체제하에서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수사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 문다의 분석물이 거의 다 끝나간다. 그래서 문다의 소환, 그리고서는 바로 문재인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현희가 아주 최근에 바로 이제 이 명미어천가를 부르는데도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서울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서울시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의 마음에는,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런저런 이 루머에 따르면은 결국 서울시장은 누구한테로 가 있느냐? 김민석 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현희가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만들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종석 뉴스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임종석이가 끝까지 통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4번째까지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칼럼, 이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전라도 시인이다 하는 정재학 시인의, 이제 정재학 시인이 그동안에는 경기 데일리에 칼럼을 내놨는데 요즘은 또 이제 스카이 데일리에 칼럼을 싣고 있네요. 그래서 왜 지금 임종석이는 갑자기 통일을 포기하게 됐는지 저간의 사정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제가 보면은 그냥 시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시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외교관들의 경우에 제너럴리스트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냐 아니면 전문의냐를 따지는데, 요 정재학 시인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인 같아요. 그냥 모든 병을 다 다뤄. 그런 것처럼 상당히 박학다식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의 시가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한 면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 고 임종석이가 왜 포기하게 됐는지 요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요 좀 이태원에서의 이 마약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약요. 참 심각하죠? 네, 마약. 그러면 우선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밤 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 서울시청과 그다음에 서울시청하고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 그러니까 관계기관이 일제히 불순 예, 검사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손님들이 밖에서 말이죠. 야, 이태원 이 클럽 예, 가려고 달려드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계속 줄을 뭐 쫙 서 있다고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이 단속반들은 어디를 가느냐? 요게요. 이 이태원 클럽의 특징이 룸이 없다고 합니다. 룸이 없어갖고 이 마약을 쓰는데 주로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장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많이 급습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클럽 내부, 뿌연 뭐, 이제 클럽 같은 데 보면 이제 안개 같은 그 이제 이거를 쭉 하잖아요. 예, 요렇게 해서 아주 클럽이 이제 어두침침한 모습. 예.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의 장소로 클럽 안에서는 주로 이 화장실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 업소 주인들, 업소 측에서도 이 화장실 관리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 반원들도 이 화장실을 철저하게 지금 점검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조사하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찬반 양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마약 사범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좀 반론도 있지만은요, 이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것은 좀 더 낮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제 경각심을 주는, 그리고 또 이러한 유혹을 느끼는 이 젊은이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이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은밀한 곳, 이런 것을 많이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 은밀한 곳은 은밀한 곳대로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쭉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태원에 이제 이 클럽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태원은 또 이 외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약범이 발생할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공간이 아니냐.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이 아까 이제 어두침침한 거, 이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라이 아이스도 이제 화장실까지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수사하는데도 어렵다. 왜? 시야를 가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지금 마약 사범이 어느 정도나 늘고 있느냐? 아, 엄청 늘고 있어요. 자, 이게 클럽을 비롯한 유흥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을 보면요. 2021년도에 161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54명. 이게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23년도에는 686명. 금년도의 경우에는 전반기에 1월에서 7월까지 무려 358명이 경보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클럽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클럽 이런 그 유흥가에 차지하는 비용도 2020 그 비율도 2021년도에는 1.5%에서 2022년도에는 3.7, 23년도에는 3.9, 그리고 금년 1월 7월까지는 4.2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 반발이 있더라도요. 요거를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약은 이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 이게 이제 주무 관청 중에 하나고요. 국정원도 마약에 대해서는 강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 마약류 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수사권이죠. 그 다음에 마약류 단속에 대한 수사권도 국정원에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법 개정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면 좋지 않을까. 국가안보 차원에서요.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현희 관련인데요. 전현희 이제 의원이 지금 급해요. 굉장히. 바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사실 뭐 26년도니까 이제 딱 1년 반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휙 하는 거죠. 금년 연말만 들어가면 진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뭘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재판이 뭡니까?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잖아요. 요 사진은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 여러분들 이 화면의 왼쪽 검정색 나이키 모자를 쓴 분이 선글라스 끼고 이분이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이 됐는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게 이제 시종일관 이재명의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게 거짓말인데 요거 거짓말이라고 이제 맞추려고 전현희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 사진은 악마화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편집되어 있다는 거죠. 악마. 예, 짜집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짜집기론, 이거를 갖다가 설파하고 그 주장하고 돌아다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런저런 기회에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야말로 자연산이다 이거죠. 현장에서 찍은 사진 그대로다. 아니, 곧 거짓말할 게 없어서 이 사진까지, 왜냐하면 이 사진을 조작하면 우선 언론에 보도할 때 이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사진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진이 이번에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김문기 처장이 현장에서 부인과 통화하는 영상. 요게 아주 최고의 히트 작품이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를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요 사진만이 아니고 그 동영상까지 틀어줬어요. 그래 동영상 틀으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어요? 눈을 질끈질끈 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지가 죄진 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요, 여기저기서 지금 이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진 아무리 편집했다 한들 그럼 동영상까지 편집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 이 TV조선 보도하는 거죠.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이런 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증이란 이런 잠깐만요. 물증이랄까요? 재판장에서 물증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김문기 전 처장이 가족과 한 영상 통화를 지금 재판장에서 틀었다고 하죠.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요게 아주 최고의 이 결정적 동영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아까 그 사진을 그런 편집했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은 전현희는 그럼 뭐라고 이거를 그 억지 주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현희 그야말로 이 과거의 전현희하고요.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그 권익위원장 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문에 이제 출세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권익위원장 가고 나서 가은 이후로 그야말로 이제 정권 실세하고 코드를 맞추는 작업의 전현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완전히 반골로 돌아선 전현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명별장과 부르는 전현희. 이걸 보면은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튀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소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뭐 문재인에 관해서는 뭐 지금 뭐 매일같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제일 큰 게 부인의 김정숙 관봉권 특활비 의혹. 그렇죠? 옷을 뭐 178벌, 그리고 장신과 170여 개, 옷장이 18개. 이 정도까지나 지금 의혹이 나오고, 이 옷을 사는데 관봉권을 사는데 이게 한 3억까지 된다. 이런 설까지 나온 이게 이제 김정숙의 비리, 덩어리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김정숙이가 딸한테 보낸다고 관봉권을 5천만 원을 줘서 또 보낸 의혹들 등등 일리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김정숙의 보좌관을 통해서 문다혜가 또 돈을 받아먹는 그리고 경호처 직원한테도 또 이 차명 거래를 하는 그리고 문다혜 주택을 갖다가 도대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주택을 사고 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매매 차익을 이뤘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다가 별장까지 샀는데 이 별장은 또 이 송긴 신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이름으로 지금 이 문다혜 이름으로 느닷없이 퇴임하자마자 맨 먼저 바꿔치기다가 이제 걸려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문재인도 송긴 신부 이름으로 요 별장을 살 때 제주도에가 다 또 별도의 별장을 샀다. 이런 게 다 알려져서 지금 문재인 죄리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 그것만 아니잖아요. 문재인 사위 이거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는 타이 이스타젯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지금까지는 이제 토리게임즈 업체에 취업해서 다닌 것은 그냥 지 실력으로 들어가서 다녔다. 그러다가 이제 타이 이스타젯에 들어오면서 특혜로 취업이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 토리게임즈 갈 적에도 문재인이가 이 특혜 청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다혜와 문재인의 경제 공동체. 그래서 뇌물 혐의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를. 자, 그래서 이제 문다에 대한 수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다의 소환도 임박했고 문재인 소환도 임박했다. 이게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러한 문다에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신수근 행정관, 요게 이제 태국에서까지 그 정착하는데 도와줬단 거 아니에요. 집 구하는 데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이 신수근이가 최근에 검찰의 소환에 2번에 응했는데 가서는 일체 입을 안 여는 거. 그리고 법원에 가서조차도 입을 일체 안 열어요. 왜 그러냐? 요게 요 확인을 받아야만이 문재인을 불러다가 제대로 딱딱 닦아 세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키맨 중에 키맨이거든요. 입을 안 열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본인이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이가 죄를 진 게 맞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요, 지금 이 신수근 행정관이 입을 안 열더라도 상당 부분 퍼즐은 많이 문다에 관해서 맞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환이 임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리게임스 업체에 또 특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이 이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 그런 입장을 다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문다혜와 이 문재인 요 수사가 굉장히 임박해왔고, 지금 이제 이 여론 언론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둘 다 이거는 구속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중한 범죄다. 여기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게재되고 있는 전라도 시인이라고 하는 정재학 시인. 이 정재학 시인이 이제 스카이데일리 이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쓴 칼럼에는요, 지금 빨갱이들은 왜 줄줄이 통일을 포기하는가? 요런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핵심을 보면요, 이 칼럼이 조금 이제 길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우선, 이제 문재인, 최측근 중에 한 명 임종석이가 통일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요 정재학 시인의 분석에 따르면은요, 우선요, 이 간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왜 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간첩 아니겠어요? 이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는 건데, 나 통일 안 해.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도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역시 간첩은 변함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임종석이는 간첩이야. 예, 물적 증거만 없을 뿐이지 저는 간첩이라고 심정이 확실하게 가.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서독 총리실을 털어봤더니 서독 총리실의 보좌관이 바로 동독 그 정보관이 심어놓은 첩자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심어놓은 첩자가 바로 대통령 청와대 심어놓은 첩자가 이 임종석이 아니냐. 요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이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통일을 포기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가 지금 통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통일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이 그렇게 통일을 할 만한 역량 축적에 지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이제 그래도 한국을 퉁쳐갖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김대중한테는 1조 2천억 돈을 빌리고서도 안 갚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노무현 때는 저 5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차관 형식으로 빌려갔지만은 일체 돈을 갚지 않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은 아예 대북 제재를 피해서 국가 기밀은 물론이고 한강하고 해도까지 넘겨주면서 매겨 살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 버텨왔지만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이 보물단지 화수분 역할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왜 대한민국 이런 정부를 벌이면서 통일을 안 한다고 하느냐? 그 얘기는 북한 내부 사정이 혼자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통일은 언강생심이라는 거예요. 태세가 북한 김정은 태세가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관들도 탈북하고 그 다음에 통치기구의 핵심인 보위부 요원들도 당치하고, 그래서 통치자금도 바닥나고, 그러니까 이제 못 견뎌서 할 거야. 그러니까 북한 체제 붕괴 신호가 여기저기서 오는데, 이거 그러면 체제 단속이나 제대로 해야지 통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종북 간첩들 이거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 자금을 줘야 되는데 지도 북한 주민들도 먹여 살기 어려운데 요 간첩만 천망을 먹여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난수표 방송도 중단하고 오물풍선이나 나누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일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더 우선이 됐다는 말입니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 단속이 크다 보니까 아예 지금 그 어린 중학생들, 어린 학생까지도 공포 정치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탈북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를 경험한 북한 주민이 이미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바당이고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북한도 결국은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요거 탈북자들이 서울와 보면 북한에서 수십 년 벌어도 못 벌 돈을 갖다가 한두 달이면 다 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탈북 현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정재학 시인의 얘기를 보면 통일은 북한 주민 스스로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북한 주민의 해방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용하게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부담 떨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조용하게 이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같은 통일 일꾼, 이 주사파 빨갱이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통일을 포기해버리니까 이 임종석도 이 가치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통일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김정은이가 다 통일 안 해 하니까 존재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황당하게 된 것이죠. 쓸데없는 인간이 되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해자로 또 살 이유도 이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의 쥐새끼들처럼 주사파들도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떠나야 할 것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사파 빨갱이 내부에 혼란이 가중되면 이를 지지하던 개돼지 국민도 뒤집어질 것이다. 이에 이르는 이 정도가 되면은 극악을 부리던 5.18 세력도 곧 비명내지르지 않고 천천히 숨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옳은 상황의 정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자주국방을 완성시켜야 된다. 왜? 다음 상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맞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나서서 중국의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 만약에 중국이 압록감을 놓으면 우리도 북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결국은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옳은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칼럼을 쓰고 있어요. 김정은도 손절한 임종석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임종석을 직격하는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